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결혼 15년 만에 이혼에 이른 40대 부부. 모든 조건에 합의하고 이혼 신고만을 앞둔 상황에서 남편은 돌연 자신의 지난 삶을 반성한다며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아내도 마음을 돌렸고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살기로 했는데요. 남편이 채무로 힘들어하자 아내는 지나간 일은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로 남편의 빚 7천만 원을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이혼 신고를 했으며 심지어 지금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배신감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아내. 아내는 이혼한 줄 모르고 갚아준 전 남편의 빚 7천만 원을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에서는요, 이혼한 줄 모르고 남편의 빚을 갚아줬다는 한 4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혼을 했는데 이제 빚을 갚아준 격이 됐어요. 사연부터 소개를 해보죠. 네, 결혼 15년 차 40대 부부입니다. 슬아의 아들이 하나 있고요. 이 남편은 한량의 끝판왕입니다. 그냥 한량입니다, 한량. 한량의 특징은 직장 생활을 진득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면 기분이 나쁘다고 그만두고 어딜 가니 집에서 멀어서 못 다니겠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일에 또 적성에 맞지 않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철없는 남편 때문에 이 아내가 모든 가사부터 생활비, 아들 육아까지 다 담당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년 전에 엄청나게 크게 다툽니다. 이제 아내가 나 이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남편도 그래 이혼하자. 또 이렇게 또 순순하게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내는 이제 아이는 자기가 키우기로 하고 뭐 관련돼서 뭐 협의할 것도 별로 없고 숙녀가 쑥 지나가서 이제 사실상 이혼의 뭐 끝자락에 다 다다랐는데 이 아내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시원섭섭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철없는 남편 사고 친 거 뒷수습 안 해도 되겠구나.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합의까지 왔거니 이혼 신고만을 남겨둔 그 시점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바뀌었어요. 예, 남편이 좀 다시 좀 시작해보자. 재결합을 또 요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결정 나고 나면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가 각각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 신고 끝나면 이제 완전히 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신고를 안 하고 버티면 다시 원위치 됩니다.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와가지고 모든 게 전부 내 탓이고 모든 게 내 문제고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 그걸 내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앞으로는 당신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재결합을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약해지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또 아내분이 아이고 이게 또 흔들렸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용서를 해주고 마음을 받아주기로 하고 같이 살았던 겁니다. 예, 같이 살고 또 남편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남편의 빚이 있었어요. 네. 재결합한 마당에 남편 빚까지 갚아줬습니다. 네, 빚까지 처음부터 갚아준 건 아니고 일단 이 남편이 진짜 변했나 안 변했나 좀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변했습니다. 어느 정도 변했냐면 회사 정말 열심히 아까 한량의 모습 다 사라졌어요. 회사 너무 열심히 다니고 휴일에 아내를 깨웁니다. 왜? 당신 이제 일어났어? 아침 차려놨는데 아침 먹고 청소도 다 해줍니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꾸준히 남편이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언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어쩌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식사 함께 차려주는 것 정도 박주민 변호사는 자주 한다고는 하는데요. 언제요? 이 아내는 난생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마음을 그러니까 안 좋던 마음을 철회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데 마음을 열고 남편의 이야기를 이것저것 들다 보니 남편이 큰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거기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남편이 내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하신 대로 7천만 원을 깨끗하게 남편의 빚을 아내가 갚아주고 남편 너무나 아내에게 감사를 그렇겠네요. 합니다. 7천만 원 갚아줬는데 팩트 체크 하나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네, 주말에 이렇게 밥도 하고 그럽니까? 장윤 제가 교수가 물어봤어요. 좀 전에 그랬더니 몇 번 했습니다. 차려준다고. 몇 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평소에 예. 이렇게 한량으로 지내다가 하겠습니다. 주말에 예. 아내를 위해서 밥도 해준다고 하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감사하고 그렇죠. 뭔가 이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같이 이제 잘 살아보자고 하고 7천만 원까지 빚까지 갚아준 것이 지금까지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봤더니 남편이 자신 몰래 아내 몰래 이혼을 해놨어요. 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아니 얼마 전에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됐는데 남편과 본인은
벌써 이혼한 상태인 걸 알게 됐습니다. 1년 전 재결합을 요구할 때 남편이 가서 혼자 몰래 이혼 신고를 한 거죠. 1년 동안 난 뭐 한 건가? 1년 동안 부부 생활을 했는데 우린 이혼 상태였어? 라고 좀 배신감도 느끼고 멍하고 있었을 때 한 가지 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진짜- 이미 이혼 얘기할 때 네. 남편은 몰래 그냥 이혼 다 시켜놓고 해버린 거예요. 다른 그렇죠. 여자 지금 이미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 이혼 숙려 기간 그 당시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혼을 혼자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수 방법은 재판 이혼 아니면 협의 이혼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협의 이혼을 한 거죠. 아. 협의 이혼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간 숙려 기간이 있고 그 숙려 기간이 지났을 때 협의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등본을 발급해 줍니다. 예, 예. 그걸 갖고 구청이나 뭐 군청 그런데요. 이런 데 가서 제출을 하면 신고가 수리가 되면 이혼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상황이면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수리를 안 할 건데 몰래 이 남편이 몰래 그 받아놓은 걸 갖고 와가지고 이거 이혼해야 되겠다. 아. 겉으로는 밥도 해주고 막 이렇게 쇼를 하면서 가서는 이혼 그러네요. 그거를 수리를 해버린 것이죠. 사악하다고 해야 되겠네요. 정말. 안 그렇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모든 걸 다 이용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거짓말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아마 아내가 이제 따지다 보니까 뻔뻔하게 거짓말로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내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럼요. 따지기 전에 이미 너무나 큰 충격에 아내는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 약을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그 다음에 정신이 좀 든 다음에 이것저것 따졌겠죠. 왜 이혼해놓고 이혼한 거 이야기 안 했냐? 왜 내가 준 돈 다 받아가느냐 등등. 남편의 이야기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진짜로 이혼 안 하려고 했다. 근데 몇 달 살다 보니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이혼을 했다. 자, 돈 가져간 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달라 그랬냐? 나는 힘들다고 했더니 당신이 내가 갚아줄게. 당신이 준 거다. 세 번째 다른 여자 만난 거. 아니 이혼남이 여성 만나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남편의 반응입니다. 그러네. 자, 여기서 아내 진짜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자. 아내의 궁금증을 정리를 해보죠. 이혼한 줄 모르고 갚아준 전 남편의 빚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배신감에 정신적으로 힘든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7천만 원, 이 돌려받을 수 이 빚을 갚아줬는데 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절대 못 돌려받습니다. 아. 남편한테. 이게 원래 이 뭐냐면 7천만 원을 대신 갚아줬다는 거니까 말 그대로 남편에게 7천만 원을 증여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증여했죠. 근데 계약할 때 나랑 같이 사는 조건으로 7천만 원을 줬나요? 그게 아니군요. 머릿속에는 그랬겠죠. 이제 우리 재결합했으니까 그렇죠. 그래 그냥 내 남편 빚 갚아주고 남편 안 힘들게 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증여 계약의 내용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내가 우리 재결합할 테니까 나한테 7천만 원만 그걸 해가지고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이 아내 마음속은 당연히 남편이 재결혼을 했으니 그렇게 했겠지만 이게 증여하는 관계에서 그게 외부적으로 표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여는 조건 없이 한 증여는 절대로 되돌려받지 못합니다. 이게 조건부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아내는 남편에게 7천만 원을 아까 이제 남편이 아니죠 이혼했으니까 그렇죠, 전 남편. 이 전 남편에게 7천만 원을 잠깐만요. 지급받을 수 절대로라니요. 글쎄요. 저는 그 대략적으로 그럴 수 있죠. 절대로는 좀 빼고 싶어요.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중요 부분에서 착오가 일어났을 때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가 있고요. 의사표시는 계약을 취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당했을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쉽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백성훈 변호사 좀 쉽진 않지만 남편이 지금 상당히 영악하고 우리 말했던 것처럼 사악하고 못돼 빠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가지고 만약에 부부관계가 아니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를 재판부에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입증을 한다 그러면 만에 하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아니면 남편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통해서 좀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제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하면서 이걸 네. 한번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내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혼한 줄도 몰랐다. 네. 그런 가운데 내가 돈을 왜 그러냐면 당신이 남편으로서 돈을 갚아준 거지. 네. 만약에 이혼을 했다라는 걸 알았을 경우에는 내가 돈을 줬죠.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논리가 안 맞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심정상으로는 맞죠. 근데 법리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준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남편 아마도 그랬겠죠. 내가 여기서 조금 잘해주면 내 빚 아내가 갚아줄 것 같으니까 몰래 이렇게 좀 잘해주는 척 해야지. 그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고요. 이 아내가 돈을 증여할 당시에 외부적으로 표시가 전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지금 같이 사니까 갚아줄게라고 했나요?
그렇진 그냥 않죠. 마음속에 생각하니까 그래 남편 어려우니까 내가 갚아줘야지 한 거잖아요. 그럼 일단은 제가 그렇다면- 박 변호사님 제가 하나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질문 드리면 이혼에 대한 것이 거짓이었다라고 하는 그렇죠. 것을 입증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돌려받으실까? 그렇지도 않습니까? 백 변호사? 저는 그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다른 문제인가요? 이거는 마음속에 있었던 의사표시니까 저도 박지훈 변호사의 생각에 좀 동의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도 지금 잘 안 되겠지만 이라는 걸 단서를 달고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내심에 머물러 있는 의사표시는 절대 계약의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치를 재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부당이득 내지 취소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법행위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이게 두 번째 질문이기도 합니다. 7천만 원이 이 사람이 지금 피해받은 부분이고 그러네. 마음적 상처가 받은 게 7천만 원 정도가 될 수 있다.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을 두 가지를 재판 청구를 하면 판사님이 그 둘 중에 하나는 좀 해주지 않을까. 또 그래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지금 박지훈 변호사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걸 동기의 착오라 그래요. 동기의 착오. 그러니까 계약할 때 없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머릿속에 아 남편이 나랑 같이 사니까 내가 갚아줘야지 이건 머릿속에 있는 거죠. 동기잖아요. 그러네요. 동기는 외부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으면 전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럼 냉정하게 오늘 이제 백성원 변호사가 한 편을 못 죄송합니다.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마음이 아픈데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상담하신 분 입장에서 위자료라도 좀 받고 싶다는 얘기를 네. 했는데 위자료 청구해야지. 그 다음은 뭐를 해야 될까? 지금 그러니까 이 아내분에게 어떤 방향을 좀 제시를 해줘야만 그래도 조금 마음에 좀 안도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사기 같은 것도 고소도 어려워요. 지금 그 당시는 이게 할 때부터는 이게 글쎄요 뭐 두 사람의 법적 배우자라면 또 친족 상도례 적용이 되고 형사 고소가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민사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고요. 예, 예. 다만 이제 위자료 청구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고 해도 위자료가 뭐 얼마 앞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위자료 청구 대상일지 네.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이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다 머릿속에 있었던 내용이고 아. 이 남편이 처음부터 이 아내의 7천만 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거짓으로 같이 살아주는 척을 하고 그리고 7천만 원 빚 갚고 딱 사라졌다는 그 전체적 과정을 입증해야 되는데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예. 이 7천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남편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입증하는 게 너무 입증하기 어렵기 어렵지. 때문에 예. 이 현실적으로 위자료도 인정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진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 냉정. 한숨 지금 제가 뭐 쉬시네요. 생각을 해보면 아내는 남편이기 때문에 돈을 맞아요. 준 건데 법은 아니 법적으로 봤을 때 나의 생각을 표현하지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그것을 표현을 하고서 딱 전제 조건을 달았다고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생각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건데 오늘 답을 못 드렸네요. 오늘 상담하신 아내. 그래도 형사 고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기죄로요. 사기죄죠, 편치죠. 남편인 척하면서 남편도 아닌 게 남편인 척하면서 재산상의 재물을 가져갔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주셨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그것에 자기를 속여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속였다 방법 해도 중에 하나 자발적으로 같아요. 좋게 그러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속였다고 하지만 이게 사기가 될 성립 요건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최소한에 대한 부분은 아내가 그래도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도요. 예. 수사기관에서 무작정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판단되면 아예 접수가 안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아내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수밖에 없네요. 이혼한 줄 모르고 그냥 돈을 남편에게 줬는데 그게 그냥 증여로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기죄도 형성이 안 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혼 자체에 무효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도 충분한 답을 못 드려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